안녕하세요. 전자음악 6주차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강의의 주제는 컴프레서입니다. 컴프레서는 말 그대로 압축을 하는 장치를 뜻합니다. 소리를 압축하는 것이겠죠. 정확하게는 소리의 음량을 압축하는 데 쓰이는 장치입니다.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엔벨로프, 즉 음량 엔벨로프를 조절하는 것. 세 번째는 톤 컬러를 바꾸는 것, 혹은 톤 컬러를 더 입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인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 것이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소리의 어떤 트랙이다 라고 한다면 그 트랙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음량과 가장 작게 나오는 음량 간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소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화이트 노이즈라는 소리를 준비를 했고 하나는 마이너스 5dB, 하나는 마이너스 20dB입니다. 이 경우에 두 개의 격차는 15dB의 격차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5dB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컴프레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컴프레서는 인서트에서 다이나믹스 계열에 들어가 보시면 컴프레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처음에 딱 여시면 뭔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 오늘 동영상 강의를 찬찬히 들으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이 로직에서 제공하는 이 컴프레서를 열게 되면 이렇게 기본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기본 컴프레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초기화 상태로 시켜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일단 그 각 파라미터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 그래프는 바로 가로축은 소리가 컴프레서로 들어오는 음량을 뜻하고요. 이 세로축은 컴프레서로 들어온 소리가 컴프레서를 거쳐서 밖으로 나가는 음량을 뜻합니다. 현재는 완벽하게 정비례 상태죠. 즉 컴프레서로 들어온 소리가 아무 변화 없이 컴프레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팅을 줘가지고 컴프레서가 지금 현재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시려면은 여기 게인 리덕션 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위는 마이너스 dB고요. 맨 오른쪽에 0이라고 써 있는 데서부터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미터가 뜨게 됩니다. 이 미터가 뜨지 않으면 현재 컴프레서 걸려있지 않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시홀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임계점, 임계값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문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컴프레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음량을 의미합니다. 현재 제가 맨 위로 올렸더니만 0.0dB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0.0dB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그 최고치의 음량을 0dB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0dBfs라는 단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0.0dB로 트레시홀드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컴프레서를 걸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0.0dB보다 크게 나오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즉 트레시홀드로 설정된 레벨보다 큰 음량에 대해서만 작동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 현재 좀 내려서 한 마이너스 20dB이다 라고 설정을 했을 경우에 내가 걸어놓은 컴프레서를 건 트랙에서 마이너스 20dB보다 크지 않은 음량이 있다면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비례 그래프로 되어 있으면 컴프레서 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트레시홀드를 내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레시오라는 겁니다. 레시오는 압축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1.0 대 1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들어오는 소리가 1이라면 나가는 소리도 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리게 되면 소수점 단위로 올라가고요. 만약에 내가 5 대 1이다 라고 설정을 했다면 현재 설정된 마이너스 20dB보다 큰 음량들은 5분의 1로 줄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20dB까지는 똑같이 나가는 것도 마이너스 20dB이지만 마이너스 20dB보다 음량이 커지게 되면 이 나가는 소리가 음량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준비된 소리를 들어보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5dB,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20dB이었죠. 그래서 컴프레서가 작동하는지를 보시려면 게인 리덕션의 미터가 떠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앞에 거는 게인 리덕션이 미터가 이만큼이 떴었고 뒤에 거는 안 떴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12dB 정도의 게인 리덕션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다면 현재 트레시홀드가 마이너스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컴프레서가 걸리는 범위는 마이너스 2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즉 15dB의 범위가 되겠죠. 그 15dB의 범위를 5분의 1로 줄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5가 5로 줄었으면 3이 되는 겁니다. 즉 3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3대 1로 줄였다. 3대 1로 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즉 15의 범위가 3분의 1로 줄었다면은 10dB이 준 게 되겠죠. 그러면은 게인 리덕션에 마이너스 10이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왜 안 걸렸느냐? 내가 아무리 레시오를 높게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래시홀드로 설정된 마이너스 20dB보다 크지 않은 소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무리 조절하더라도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현재 트래시홀드를 마이너스 20dB로 설정하고 레시오를 5대 1, 즉 5분의 1로 설정한 상태에서 프로세싱한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위에 보라색 부분은 컴프레서를 걸기 전에 파형이고 밑에 거는 컴프레서를 건 후입니다. 자, 그림으로만 봐도 어떻게 됐죠? 여기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는 갑자기 확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둘 사이에 음량의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시오는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트레이시홀드를 더 낮춰 볼 거예요, 한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5dB로 나오는 이 큰 부분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니까 총 25dB의 범위가 5분의 1로 준 거죠. 그럼 얼마가 준 겁니까? 5분의 1이니까는 5, 5, 25. 20dB이 준 거죠.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20dB이 준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는 두 번째 작은 것은 마이너스 20dB이니까 얼마만큼이 걸린 거죠?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까지니까 여기는 10dB의 범위가 걸리게 되는 거죠. 10dB의 범위가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8이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 된 소리를 데리고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파형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 파형에 이제는 소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그림만 크게 보는 메뉴는 바로 이 우측 하단의 이 파형 모양을 쭉 클릭을 하고 계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형의 크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요만큼의 격차였는데 이렇게, 즉 여기 트래시홀드 마이너스 20으로 설정했을 때는
요 큰 거는 많이 줄어들고 자그만 부분 아예 안 줄어들었었죠. 그 다음에 더 깊게 걸었을 때는 이 큰 거는 더 많이 줄어들고 여기 부분은 조금 줄어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다이나믹 레인지, 즉 둘 사이의 음량의 격차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음량이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당연하겠죠. 컴프레서는 기본적으로 음량을 줄이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프레서에서 마련한 기능 중에서 여기 보시면 게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컴프레서에 따라서 다른데 게인 혹은 메이크업 게인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줄어든 음량을 보정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 거는 20dB이 줄고 뒤에 거는 8dB이 줄어서 총 얘와 얘 사이의 격차가 원래 15dB의 격차가 났었는데 20과 8이니까 12dB의 격차가 줄어서 3dB 정도의 격차밖에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안 걸었을 때에 비해서 소리가 굉장히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 게인이라는 항목을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음량에 근접하게 다시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큰 소리는 다시 원상태로 원래 잘 들렸던 만큼의 음량으로 돌아가게 되고 작은 소리는 덩달아서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 안에서 들었을 때 좀 작게 녹음된 소리라고 하더라도 골고루 잘 들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큰 거는 더 줄고 작은 거는 조금 줄어서 격차가 이렇게 조금밖에 이제 안 나타나는 상황에서 전체를 올려주게 되면은 두 개가 다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가 이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인데요. 요약하자면 트래시홀드를 조절해서 컴프레서를 작동시킬 범위를 설정한 다음 그 컴프레서가 작동하는 그 범위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즉 몇 분의 1로 줄일 것이냐를 레시오에서 설정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줄어든 음량을 게인이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보정을 해준다 라는 프로세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분이 얼마만큼 줄어드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게인 리덕션의 미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이제는 그 세 가지 주 목적 중에서 음량 엔벨로프를 조절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택과 릴리즈 노브들입니다. 네, 여기서 단위는 밀리세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1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0밀리세컨드가 1초가 되겠죠. 어택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끝까지 올리면 한 200ms, 0.2초 정도까지 줄 수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는 그 어택, 뭐 릴리즈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택이라 함은 바로 그 내가 컴프레서를 작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 레시오로 설정된 이 비율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그냥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택을 0ms, 즉 즉각적으로 먹어라 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원래 파형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줄어들었었죠. 근데 만약에 어택 타임을 200ml로 설정을 했다. 그렇다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리가 설정된 트래시홀드보다 높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소리가 확 줄어들어야 하지만 어택 타임을 주게 되면 즉각적으로 바로 즉시 걸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바로 딱 나오기 시작할 때는 안 걸리는 거고 200ms가 지나면 비로소 그때 5분의 1로 줄어든다
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택 타임을 트레시홀드를 마이너스 20dB로 놓고 레시오를 5분의 1, 그 다음에 어택 타임을 0.2초라고 설정했을 때 파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트레시홀드보다 크게 나오니까 바로 걸리는 게 맞지만 어택 타임이 있기 때문에 시작에서부터 0.2초에 걸려서 5분의 1로 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은 변화가 없죠. 왜냐? 트래시홀드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아예 걸리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트래시홀드를 마이너스 30dB로 줬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 30dB이니까 걸리는 컴프레서가 작동하는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더 많이 눌리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가파른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는 조금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택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거겠죠. 이걸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릴리즈 타임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근데 이 릴리즈 타임을 특히 이제 설정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지금이야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소리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계속 그 주기적으로 소리가 나온다던가 음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막 그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반복을 할 경우에 릴리즈 타임을 너무 길게 설정하게 되면은 앞에 컴프레서가 작용을 했던 그 부분의 릴리즈 타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큰 음량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릴리즈 타임은 굉장히 좀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자신이 없다 인 경우엔 여기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그 곡의 그 템포라던가 그런 거에 맞게 이 릴리즈 타임이 조절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0.0으로 놓게 되면 낮을수록 하드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높을수록 소프트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드니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설명을 했던 요 그래프 고지곧대로 이렇게 먹는 데 반해서 요 니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설정된 트레시홀드보다 더 이전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피크, RMS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크는 그 즉각적인 음량에 반응을 하는 모드이고요. 이 RMS는 그 평균값, 평균 레벨에 그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러냐 상대적으로 좀 이것도 마찬가지 좀 부드럽게 좀 자연스럽게 컴프레싱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보시면 서킷 타입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플래티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로직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버전 10까지 나왔는데 로직 4 버전 때 처음으로 나온 그런 소프트웨어 컴프레서입니다. 근데 그게 워낙에 좋은 컴프레서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를 팝업 창을 눌러 보시면 여러 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하드웨어들 중에서 각각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델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건데요. 각각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하드웨어 장비들을 좀 재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프레서의 모든 세팅을 똑같이 맞추더라도 이 서킷 타입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른 그런 반응 속도와 다른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컴프레서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이었고요. 이렇게 말로만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해 보시면서 어떻게 소리가 변하는 거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은 트래시홀드, 즉 어느 음량부터 컴프레서를 작동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컴프레서를 작동시킨 그 컴프레서가 작용하는 범위를 몇 분의 1로 줄일 것인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줄어든 음량을 얼마만큼 보정해 줄 것인가 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엔벨로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요 어택과 릴리즈. 특히 어택 같은 경우는 내가 설정한 시간만큼, 그러니까 트레시홀드보다 넘어가는 값이라고 하더라도 어택 타임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트레시홀드를 넘어서는 음량에서부터 그 설정된 레시오, 즉 압축 비율로 도달할 때까지 요 어택 타임으로 설정한 시간이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 어택 타임을 조절하는 걸로 인해서 소리의 펀치감을 어느 정도 더 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컴프레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